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오늘은 허블 법칙과 우주론 첫 번째 시간으로 허블 법칙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은 자신이 발견한 이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는데요. 외부 은하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은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하에서 이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됐습니다. 적색 편의,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 원래의 그 빛의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져서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함으로써 일단은 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적색 편의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 적색 편의량과 멀어지고 있는 속도, 후퇴 속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이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의 원래 빛의 파장,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의 흡수선의 파장 분의 적색 편의량, 얼마나 빛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쳤는가,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즉, 이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은하의 후퇴 속도가 커진다.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허블이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허블 법칙입니다. 즉, 허블은 은하의 후퇴 속도,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가 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 식을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H를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허블 상수는 결국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최근 관측값으로 허블 상수는 68km/s per 메가파섹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은하의 거리가 1메가파섹 늘어날 때마다 후퇴 속도가 약 68km/s씩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지금 가로축이 거리, 그러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까지 거리가 나타나 있고, 이 각각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세로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지금 거리와 후퇴 속도로 그래프를 나타냈으니까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허블이 정리한 허블 법칙의 의미는 우리 은하로부터 이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음도 있지만 결국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걸 정리한 것이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빅뱅 우주론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해봤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즉,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결국 이 은하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우주가 어떠한 형태로 팽창을 하느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이 풍선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선을 우주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풍선에 붙어 있는 각각의 스티커들을 하나하나 은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풍선에 우리가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이 풍선의 이 부피가 커지는 걸 은하가 팽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하가 팽창하면서, 즉 풍선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 스티커 사이의 거리들의 변화를 측정해서 이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풍선을 조금 불었을 때, 풍선을 더 많이 불었을 때, 이 결국 늘어난 이 A, B, C 각각의 은하들 사이에 이 늘어난 거리, 간격을 측정해 보았을 때 이렇게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불었을 때가 첫 번째 여기 그림의 상태이고,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가 두 번째 이 그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풍선의 부피가 커졌을 때 스티커 사이들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 거리가 다 감소한 게 아니라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우주가 팽창할 때, 여기서 실험에서는 풍선이 우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풍선이 팽창할 때, 우주가 팽창할 때 각각의 스티커들,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주 공간이 팽창함으로써 은하들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늘어난 거리들을 각각의 은하들 사이에 늘어난 거리들을 비교해 보니까 A랑 B 사이보다는 B랑 C 사이가 더 많이 증가했고, 또 이 B랑 C 사이의 거리보다는 C와 A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보면 이 스티커 사이의 간격을 각각 다르게 했는데요. A랑 B 스티커가 제일 가깝고요. B랑 C는 이것보다 조금 멀고, C랑 A 스티커 사이가 가장 멀도록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A랑 B 사이 각각을 은하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은하는 A랑 C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풍선이 일정 부피만큼 팽창했을 때, 은하가 팽창했을 때 이 멀리 있는 은하들이 벌어진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질 때, 그러면 이 우주는 한 점을 기준으로 팽창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기준으로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 은하에서만 측정했을 때 멀어지고 다른 은하들 사이는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은하 팽창의 중심이 이 우주 팽창의 중심이 A 은하라고 한다면 A랑 C는 멀어지고 A랑 B도 멀어지겠죠. 근데 이 B랑 C는 가까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각각 측정을 했을 때 모든 은하 사이들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A랑 B도 멀어지고요. B랑 C도 멀어지고 A랑 C도 멀어지고. 즉 모든 은하 사이들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 우주의 팽창에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하끼리 모두 멀어지는 걸로 봤을 때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은하로부터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 다른 외부 은하에서 봐도 우리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우주 팽창에서는 팽창의 중심이 없고 서로 다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풍선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스티커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 않죠. 즉,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은하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주 공간이 팽창함으로써 은하 사이의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은하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는 걸 이 관측적인 결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느냐를 이 풍선 실험에 비유해서 보니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모든 은하들끼리 서로의 거리가 다 멀어지고, 즉 그 말은 팽창의 중심은 없이 우주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멀리 있는 은하들의 거리가 더 빨리 멀어진다. 똑같이 풍선이 팽창했을 때 멀리 있는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가장 많이 멀어지는 것으로 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팽창 속도가 빠르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 하더라도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뿐 은하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가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도 추정을 해볼 수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는요, 뒤에 이게 우주론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배우겠지만 이 한 점에 모여있던 이 은하들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서로 멀어지고 있죠. 즉 우주의 나이는 처음에 모여있던 이 은하가 얼마만큼 현재의 속도로 멀어졌을 때 얼마만큼 멀어졌느냐가 결국 이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우주의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현재 은하들끼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만큼이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허블 법칙으로 다시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블 상수는 계속 그 값이 변해져 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까지의 관측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측 결과에 따라 은하의 나이가 계속 달라져 왔겠죠. 현재로서는 허블 상수의 관측값이 이 정도 나오고 이 값의 역수만큼을 우리가 우주의 나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은하의 이 후퇴 속도가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 광속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최대로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빨라져서 광속으로 멀어질 때의 크기가 한계이겠죠.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이 허블 법칙에서 이 은하의 후퇴 속도를 최대 광속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주의 크기가 가장 우리가 관측 가능한 큰 우주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은하 사이의 거리, 즉 우주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허블 상수분의 이 빛의 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허블은 외부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정리를 해서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후퇴 속도가 더 커진다,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 팽창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까지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적색 편이량을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이 적색 편이량을 계산해서 은하의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주 나오는 이 탐구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습니다. 처녀 자리가 있는 이 외부 은하, 그리고 큰 곰 자리가 속해 있는 외부 은하, 그리고 북쪽 왕관 자리가 속해 있는 외부 은하, 목동 자리가 속해 있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19메가파섹 정도 떨어져 있게 되고, 지금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은하의 스펙트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흡수선을 살펴봤냐고 보니까 칼슘 H와 K 흡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칼슘이고 수소는 수소고 칼륨은 칼륨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온화된 칼슘이 만드는 흡수선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강하게 나타나는 흡수선의 이름이 이 H와 K 흡수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흡수선의 이 은하가 정지해 있을 때, 이 흡수선의 파장의 값은 395.1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하가 멀어지니까 이 파장보다는 파장이 길게 적색 편이가 되어서 나타나겠죠. 그 적색 편이량을 지금 이 노란색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적색 편이량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적색 편이량을 표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적색 편이량 다 구했나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정지에 있을 때 이 H와 K 흡수선의 파장이 395.1 나노미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은하에서 이 적색 편이 된 파장을 관측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적색 편이량은 내가 관측한 파장에서 원래 이 흡수선의 파장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파장이 얼마라고요? 395.1이죠. 단위는 생략하고 내가 관측한 파장값에서 이 파장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색 편이량이 나오게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적색 편이량을 가지고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벌써 멘붕 오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후퇴 속도 계산하는 식 배웠습니다. 후퇴 속도 V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파장, 여기서는 395.1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적색 편이량을 대입해주면 후퇴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정도 되는데, 자, 친절하게 선생님이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암산 중이에요. 자, 단위는 생략하고 이렇게 후퇴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암산을 이렇게 빨리 했다니. 선생님 졸려서 농담을 좀 했어요. 어쨌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은하까지의 거리와 적색 편이량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 가나다라 4개의 은하가 다 거리가 다르죠.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라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가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적색 편이량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후퇴 속도도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크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이 적색 편이량과 비례하는 후퇴 속도도 크게 나타나죠.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기울기는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되니까, 그렇죠, 허블 상수가 된다.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료는 딥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실험 자료였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자료만 다른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스펙트럼이 방출선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방출선은 수소 방출선인데요. 은하가 정지해 있을 때의 파장이 656.3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가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가나다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방출선이 파장이 이렇게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즉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알려주는 건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적색 편이량은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보다는 다가 크다. 이 간격이 적색 편이량이니까 그쵸? 델타 람다. 결국 후퇴 속도는 누가 가장 크다? 다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